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233쪽의 비언어 의사소통입니다. 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우리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손을 이제 자주 움직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자, 손을 자주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몸짓 언어에서는 나의 말을 잘 정확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비언어의 가장 이제 강력한 게 사실은 눈빛이죠. 자, 눈빛이라는 게 이제 글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눈빛이 가장 강력한 거고, 이제 뭐 복종의 눈빛, 분노의 눈빛,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그 두려워해야 될 존재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이 눈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감정을 읽지 못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게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읽지를 못하거나, 자, 나의 감정을 읽지 못하게끔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 얼굴이요. 얼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외모지상주의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요.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자, 나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아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니라 몸통, 전체 몸통을 본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언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자, 제가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뒷짐을 지고 있다든가, 자, 뭐 다리를 뭐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 등등입니다. 자,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가장 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무용이죠. 무용은 서양 무용, 동양 무용을 뭐 다 떠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대표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슬랩스틱이죠. 아무 말을 안 하고 동작만으로 연상을 시켜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슬랩스틱 같은 경우가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이제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이제 개그맨들을 보면, 또는 개그우먼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슬랩스틱이 웬만큼 다 되는 분들이 말로도 잘 웃겨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깝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 말을 안 하고도 다른 사람들을 웃길 수 있으면 흔히 말해서 이제 개그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가장 뭐 모르면 이상한 경우, 이제 그 우리 유재석, 이제 완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C죠. 자, 유재석 같은 분들이 이제 슬랩스틱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현재는 이제 MC로서 완벽하게 뭐 자리를 굳히신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을 봤을 때는 저는 제 머릿속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슬랩스틱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이제 현재 역할이 MC로 굳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슬랩스틱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각국에서 뭐 나는 좀 굉장히 잘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4쪽에 양괄호 1번에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책에도 얘기를 하죠. 예라고 하면 되는데 예라고 하는 경우, 이게 반복입니다. 자, 강조. 자, 아까 이제 연설 할 때도 보면은 특정한 단어를 일부러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을 할 때 이제 몸짓 언어가 그 단어하고 같이 강조가 되면, 아, 정말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반복이나 강조를 하는 이유는, 자, 듣는 사람의 혼란을 줄일 수가 있고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5쪽에 이제 에드워드 홀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아주 이제 굉장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연구를 지금 해낸 거예요. 허영골이라고 하는데, 자, 근접 공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있느냐라는 건데, 가장 근접 공간은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0cm잖아요. 껴안고 있는 거. 아주 친한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완벽한 근접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신생아 아기하고 부모예요. 보통 아기가 이렇게 아빠가 안고 있든 엄마가 안고 있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안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접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기를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부모한테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영세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아기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 이게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안겨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잘 자잖아요. 낮에 이제 낮잠 자는 경우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 자요. 아,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게 근접 공간이에요, 이게요. 가장 쉬운 예고, 개인 공간. 자, 뭐, 맥주 한 잔 마실 때, 소주 한 잔 마실 때, 개인 공간. 우리 테이블. 이 개인 공간이에요, 그게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사회 공간. 자, 강의실, 세미나, 뭐, 연회장, 강당. 이게 이제 사회 공간의 개념이고요. 자, 공중 공간. 자, 공중 공간이라는 거는 아주 크게 큰 공간이라는 건데, 이 공중 공간이라고 해서 일체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뭐 축구 대표팀이 경기할 때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 이거는 공중 공간이지만 사실은 허용거리는 굉장히 가까울 수가 있어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앉는 거 보면은, 자, 한 칸씩 잘 뛰어서 앉죠. 붙어서 앉는 경우는 친밀한 사람들이요. 넓은 공간이라도 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앉으려는 습성,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통 이 꼭지점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꼭지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 있고, 이제 이게 5명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하나, 이게 5명 서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가 만석이 될 때, 꽉 차 있을 때, 이제 삐 소리 날 때까지 꽉 차 있을 때, 자,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자, 나의 대화가 옆 사람한테 들리기를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허용거리는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밝혀낸 연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내 옆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한 2m 반경 안에,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좀 굉장히 폭력적인 걸 이제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이 경찰이나 이런 범죄학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폭력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거리가 이게 한 2m 정도의 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 이 나의 영역이요. 내 영역. 내 영역을 누가 침범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폭력이나 상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 허용거리 이걸 못 견뎌 하세요. 왜 제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내 땅을 왜 침범하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넓은 공간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 또는 밀집된 사람들한테 그냥 탁 던져놔도 이거를 다 허용거리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른바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극도로 인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래, 뭐 나는 1000명 있는데 나를 그냥 중간에 떨어뜨리든지 뭐 아무데나 떨어뜨려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근접거리의 개념이 별로 없는 분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또는 나는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허용거리가 사실 없어요. 좀 드물긴 한데 엄청난 극도의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허용거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여러분 이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리액션,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밀한 부분까지 반응을 다 해주는 분들이 있고, 일부러 과장된 표현, 과장되게 더 이제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게 올려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종의 허용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뭐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뭐 집에 가거나 다른 데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그 자리에서만큼은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허용거리가 극도로 없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 소통인데, 메타인지 소통의 대표적인 건 이제 부부싸움에서 많이 나타나죠. 또는 친구들끼리, 난 저 사람들이 왜 옆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끼리 막 뭔가를 웃어, 옛날에 그랬지만 하면서, 근데 나는 왜 우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메타 의사소통입니다. 맥락. 옛날에 내가 뭐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메타소통입니다. 자, 메타라는 단어는 배경, 맥락, 뭔가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다는 뜻이 메타예요. 그래서 이 메타소통의 대표적인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말이야, 뭐 1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옛날 얘기를 끌어오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옆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것,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무언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메타소통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맥락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국가. 내가 외국에 가서 딱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했지만 그 나라 가니까 그게 좀 뭔가 어색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이런 것들이 메타 의사소통의 개념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완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알 것 같다. 이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메타소통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알아요. 이거는 엄청난 유대관계가 있을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뭐 복잡한 얘기를 완전히 다 생략하고 239쪽 위에서 5번째 줄. 자, 비공식적 의사소통에서 자, 소문이나 풍문, 자, 루머, 뭐 우리나라 표현은 이제 뒷담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239쪽의 두 번째 문단, 중간 문단입니다. 그러나 소문, 루머, 풍문은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지만 해결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무슨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높으신 분들이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없어도 문제라는 게, 이게 오늘 수업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이런 게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과장님이 말이야, 우리 팀장님이 말이야, 우리 사장님이 말이야, 이게 너무 심해도 문제인데 너무 없어도 그 조직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너무 없는 경우가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속해요. 소문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내라, 그리고 죽여라, 이렇게 하는 국가들이 전 지구상에 몇 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소문이 없죠. 뒷담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경우는 의사소통에 많은 것들이 생략됩니다. 내가 말하면 큰일 나니까 요만큼만 말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루머와 소문과 뒷담화를 완벽하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게 이제 풍자와 해학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홍길동전을 비롯해서 뭐 허생전이라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뭐 이것저것 무슨 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풍자와 해학을 담은 이야기들이고, 이제 뭐 탈춤이라 그러지, 가면, 마스크를 쓰는 탈춤 같은 경우도 풍자와 해학을 완벽하게 승화시킨 작품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 일본 말할 것 없고,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뭐 이렇게 분장하고 변장하고 나오는 게 전부 루머, 소문, 뒷담화, 이것들을 전부 압축해서, 저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거를 보면 다 사람들이 심각해져. 저거를 보면 다 사람들이 울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자, 이게 의사소통의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는 풍자와 해학, 우리나라에서는 탈춤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를 뭐 가도 딱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넓습니다. 얘기하기가요. 제가 뭐 의사소통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걸고 연구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